황씨의 기원, 황씨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전설 속의 상고시대의 제왕으로는 3명의 임금과 5명의 제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것이 삼황오제입니다. 삼황오제. 삼황은 누구이고 오제는 누구인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 삼황오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삼황부터 보겠습니다. 풍속통이에는 복희, 여외, 신농, 이게 삼황입니다. 풍속통이, 또 풍속통이에 보면은 복희, 추균, 신농, 이것이 삼황입니다. 다른 또 풍속통이에 보면은 복희, 신농, 공공, 이것이 삼황입니다. 또 고미서에는 복희, 신농, 황제가 삼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황이 정확히 누구다 이렇게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죠. 다음은 오제입니다. 오제에는 다음과 같은 설이 있습니다. 전국책에는 포희, 신농, 황제, 요, 순, 이것이 오제입니다. 그리고 여시춘추에는 태호, 염제, 황제, 소호, 전욱, 이렇게 오제라고 하죠. 그리고 자치, 통감, 외기에는 황제, 소호, 전욱, 곡, 요, 이를 오제라 합니다. 상서서에는 소호, 전욱, 곡, 요, 순을 오제라고 합니다. 삼황오제를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황씨니까 그럼 황씨가 어디서 왔는가? 황제에서 왔다. 그래서 황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원전 4, 5천년 전 많은 부락들이 황하강 유역과 장강 유역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부락의 수령이 바로 황제였습니다. 황제 때부터 중국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한 일이 정말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수레와 배를 발명했고 활과 화살, 지남층 등 문명의 이기를 발명했다. 문자를 발명했다. 창일이 짐승의 족적을 본따 문자를 만듦으로써 결성문자와 팔계를 거쳐 비로소 문자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의복을 발명했다. 나뭇잎과 짐승 가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농시대에는 마직류 비슷한 옷감으로 몸에 걸치기만 했었는데 황제시대에 정식 의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간지를 정해 역법을 만들었다. 천문에 통달한 대여라는 사람이 천간과 지지를 정립했다. 역법의 발명은 농업 발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악률을 제정하였다. 역률이라는 사람이 대나무를 자른 12개의 서로 다른 주간에 구멍을 뚫어 12개, 12엄개를 만들어냈는데 이를 율려라고 한다. 음악의 발명은 제천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농업은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 위에도 수학, 수렵, 경축 등 여러 행사에 음악이 사용되어 중국의 전통 사상인 유가에서 백성들의 교화에 음악은 필수가 되고 있다. 의료 방법을 발명하였다. 기백이라는 사람이 약초를 가지고 치료를 하며 황제와 일분일답을 하여 적어놓은 중국의 최초 의사가 황제 내경이다. 수학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량형을 제정하였다. 황제의 뒤를 이은 걸출한 불학 연명의 수령으로서 요, 순, 우가 있었다. 요는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형의 정치를 행한 사람이다.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그럴 정도로 태평성세를 누렸다. 요는 띠집에서 조악한 음식을 먹으며 일반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하였다. 천하에 한 사람이라도 배고픔이나 추위를 겪거나 범죄로 피해를 입는 이가 있으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며 농업을 중시했다. 90세 제위는 70년에 순에게 양리했다. 요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내가 아들에게 양해하면 한 사람은 즐거워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슬퍼한다. 아들에게 양해하지 않으면 한 사람은 슬퍼하지만 많은 사람이 즐거워한다. 고 생각하여 현자인 순에게 양위를 한 것이다. 황국사에 의하면 황국사에는 이렇게 황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982년에 유흥국군이 계셨고 그분의 아들로서 기원전 2877년에 황제 헌원께서 태어나셨고 이 황제 헌원의 손자이신 전욱 고향께서는 기원전 2531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분의 현손인 육종께서는 2306년에 태어나셨다. 황제 헌원은 향년 101세로 장수한 후 서거했다. 장지는 중국 섬서성 교산에 모셨고 여기를 천하제일 황제릉이라고 한다. 한나라 때 무제가, 무제는 기원전 156년부터 87년입니다. 건립한 능으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웅장하며 고백수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황제의 부인은 누조 원비로 첫째 아들은 현기, 둘째 아들은 창의, 그 뒤에 3명의 부인이 아들 25명을 낳았다. 둘째 아들 창의의 부인은 창복이고 그의 아들은 전욱고향이다. 전욱제도 바로 오제에 속합니다. 고향에 처음으로 도읍을 세워 고향씨라고 부른다. 아들은 권장이고 권장의 아들은 중녀와 오희이다. 오희의 아들이 황성의 시조 육종이다. 육종의 부인은 귀방으로 6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황국사의 이야기고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요임금 시대 해련은 그야말로 그 시대는 홍수가 많았죠. 그 해련이 홍수를 잘 다스리는 그 치수의 공으로 요임금은 해련에게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이 산서성 태원시 펀양이라는 곳이죠. 그 지역을 황국이라고 했고 성과 이름을 하사하니 성은 황씨요 이름은 운이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황씨 태시조는 황운공이다. 그러니까 황운공은 황국의 최초의 왕이죠. 황국의 최초의 왕입니다. 최초의 황국은 산서성 태원시 펀양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태원시는 2500년의 역사가 있는 고도로서 예로부터 북경과 낙양 사이의 중요한 교통 요지입니다. 요임금은 후에 해련의 시급인 삼호지방을 황호로 바꾸고 황운이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했다 했죠. 이 황운이 세계 황성의 태시조입니다. 이후 BC 891년에 주효왕이 황운의 후손 황희에게 장강 중류의 한수 동쪽 양변 지역에 지금의 호북성 의성시 호북성 서북쪽의 인구 53만의 현급시입니다. 예, 봉업으로 하사해 황국을 잇게 했다. 이를 서왕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46년 후 기원전 845년 문후 황맹이 도벌 의성시에서 하남성 광주 즉 지금의 황천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초나라에 멸망될 때까지 황나라를 통치하며 찬란한 청동기, 옥석기, 악기, 고분 등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황국은 14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죠.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에게 기원전 648년입니다. 황국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황국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황국에 살던 황씨들은 사방으로 또 흩어졌습니다. 뭐 그 일부가 한반도로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사방으로 흩어졌죠, 중국에서. 그 이후 사기에 황씨가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356년 진나라 효공왕 때 성상으로 있던 황경 또는 황경수 공께서 한반도로 오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나라 효공은 상황을 등용하여 이 상황을 동용해서 변법을 시행합니다. 변법은 굉장히 엄격한 법입니다. 태자의 스승이 잘못을 하면은 큰 스승은 코를 베버리고 다른 스승들은 이마에 문신을 시키는 아주 엄격한 법이 변법이죠. 이렇게 엄격한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기초를 닦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시황은 바로 이 진나라의 사람입니다. 성상으로 계시던 이 황경수 공께서는 진나라 효공의 변법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엄격한 법이니까 백성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을 수 있다. 이래서 반대했더니 진효공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나라에 있으면 목숨이 됐다 생각을 해서 동생 경태 그리고 동생 경덕 그리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산동성 담성인에 살던 서씨 일족인 장인이 서씨입니다. 서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타고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356년입니다. 진나라의 성상이시던 황경수 공께서는 동생과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한반도로 건너왔다. 이 기록은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왔다, 어느 지역에서 사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살았다. 기원전 314년에 황경수공의 정손자 황허리란 분이 태어납니다.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이주한 황씨 일족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는 신분이 있습니다. 기원전 314년에 황헐공이 출생을 하십니다. 이분은 황경수공의 정손자입니다. 황헐공께서는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초나라의 명재상이 되고 그리고 춘신군으로 봉해집니다. 이분은 너무 유명해서 중국의 사서인 사기에도 기록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춘신군 이외에 많은 황씨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 승상이신 황경수 공께서 학문이 높으셨기 때문에 모든 황씨들은 학문을 익혔죠. 그래서 황홀공께서 학문을 익혔기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한반도에 살았던 황씨들은 어떤 지역에서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보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은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왔다. 그럼 어디서 사셨을까? 저는 바로 마산으로 와서 창원에 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창원 지역에 골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의창구 다오리에는 굉장히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 다오리 유적에는 기원전 시대의 철기가 발견됐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지는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역이 많다.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역은 황씨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그러니까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지역에 많은 황씨들이 살았던 거북구자가 들어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은 그냥 황씨가 사는 것이 아니고 골포국의 주인이었다. 골포국의 주인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천성 청두의 태수였던 김수로가 김해 지역으로 들어와서 금관가연을 세웠듯이
우리들의 선조신 황경수 공께서는 진나라의 성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황경수 공이거나 그 후손들이 바로 골폭을 세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잘 보십시오. 마산부터 낙동강까지 바로 그 넓은 지역이 우리 황씨들의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낙동강의 옛 이름은 황산하, 그리고 황산지인도 있습니다. 그것이 김수로가 금강가에를 세움으로써 낙자, 락자, 가락국의 락자와 낙자의 가락국의 동쪽이다. 그래서 낙동강이다. 이렇게 지명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낙동강에는 황산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포구의 영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다. 여기는 우리 황씨들이 살았다. 골포구의 왕은 황씨였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저희 이런 주장은 아직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산, 창원, 김해, 진해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간 지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은 김수로의 탄생설화, 그러니까 금강가의 탄생설화에 구지가가 나오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것은 거북이는 황씨니까 황씨와 김씨 등을 간에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김해의 주인은 황씨였다. 그럼 주인이 누굽니까? 즉 골포구의 주인은 황씨였다. 그러니까 황씨들은 골포구의 왕이었다. 이런 것을 쉽게 아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골포국은 서기 540년경에 신라의 복속이 됩니다. 멸망을 하는 것이죠. 골포국이 멸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일본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있었다. 그 살아남으신 분의 후손이 바로 우리 호장공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의창구 다오리에 굉장히 많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고대의 무덤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의창구는 그 이전에 의안군이었습니다. 바로 이 의안군에 1160년경에 태어나신 바로 우리 정조호장을 지내신 양자충자 할아버지가 바로 이 지역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호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역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다.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다. 그래서 또 황경수공의 후손이다. 우리 창원왕씨 호장공파가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재 한국 황씨의 시조라고 하는 학사공 황낙 할아버지의 후손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학사공께서는 서기 28년에 오셨죠. 그런데 서기 42년에 김해에서 김수로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김해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은 황씨들과 김씨가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황낙공의 후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우리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오신 황경수공, 이분이 나의 선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증손자 춘신공께서 학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서 초나라의 재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냐? 황경수공께서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오셨다. 그렇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많이 살았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바로 창원, 마산, 진해, 그렇죠. 그 지역에 거북구자 지형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이곳이 황씨가 살았다. 그러면 이곳은 바로 황경수공께서 후손들께서 사셨던 곳이다.
그래서 창원왕 씨는 골포국 국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황경수 공의 후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황 씨의 기원과 창원왕 씨, 그리고 우리 호장공파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